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이 30일 가까이 남았습니다. 실력을 100% 발휘하기 위한 팁을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어, 작성하여 각 신문에 보도자료로 뿌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 충남일보 자료를 중심으로 그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보다는 풀어본 문제 위주로 학습할 것. 그 다음에 목표 대학에 따른 유리한 학습 전략을 세울 것. 연습을 실천처럼 이런 제목으로 이 진학사에서 보도자료를 각 신문사마다 이렇게 다르게 제시했는데 충남일보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다른 신문 내용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남은 수능 학습법. 자, 여기 다른 신문을 지금 다른 신문에도 또 신문에 충남일보이고 제가 다른 신문도 참고했습니다. 첫 번째 11월 19일이 이제 수능이 있어 어, 한 달 남게 됩니다. 10월 19일이면 10월 11월 19일 한 달 남게 되죠. 그래서 수능이란 것이 굉장히 여러 번 이렇게 막 이렇게 꼬아가지고 좀 사고력과 응용력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자기 실력을 100% 발휘하기 위해서 좀 지금 한 달 이제까지와 달리 지금부터는 좀 더 다르게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새로운 걸 벌리기보다는 좀 기존에 공부한 것 가운데 어디가 불리한지 또 어디를 보완해야 될지 이런 걸 알아가지고 수능에서 아무튼 자기가 가진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월드컵에 나갈 때도 월드컵 나가기 전에 평가전을 치르듯이 예상극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를 이미 봤지만 이제는 정말 어, 한 달 동안은 실전에 대비해야 된다. 첫 번째는 오답 정리. 그래서 새로운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존에 풀어본 문제를 학습해서 먼저 헷갈렸던 문제, 그다음에 틀렸던 문제, 새로운 문제를 공부할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헷갈렸던 문제를 할 때는 안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다. 국어나 영어는 정답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해설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하고 수학은 풀이 과정이 논리적인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수학은 풀이 과정, 국어나 영어는 자기가 정답을 맞추었든 안 맞추었든 해설지를 보면서 하라. 그렇게 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 헷갈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본다. 확실하게 아는 게 있고 애매하게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매하게 아는 것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확실하게 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틀린 문제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문제의 난이도를 파악하고 킬링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가장 어려운 문제, 그 전체 100명이 보면 뭐 거의 한 80명이 틀리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문제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대략적인 문제풀이 시간을 설정한 후 풀이한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 맨날 틀리는 문제에 시간 뺏기면 쉬운 문제에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아는 것을 많이 푸는 그런 차원에서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오답 정리를 꼼꼼히 하고 이를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복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체크해 가지고 그 틀린 문제만 다시 계속 풀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문제를 할 때 가능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이제 지금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에서 새로운 패턴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모르는 개념이나 틀린 문제가 있다면 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수능 점수에 가장 빠르게 올리는 길이고, 새로운 문제는 6월 모의고사나 아마 9월 모의고사 형태로 나와서 아무튼 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쪽에 신경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국어, 영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뭐 제2외국어도 있고 이렇겠지만, 여기 보면 한양대는 인문계 탐구 영역이 30%이지만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20% 낮거든요. 그러면 한양대 갈 사람은 탐구 영역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탐구 영역 대신에 다른 과목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도 서강대는 43.3%, 성대는 40%, 한양대는 30%다. 그러면 한양대 같은 경우는 탐구가 30%고 그 다음에 수학도 30%이면 탐구에 더 초점을 둬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서강대는 탐구가 20%이지만 수학이 40%이니까 수학에 초점을 둬야 되겠다. 성대도 20% 40%니까 탐구보다는 그 수학에 초점을 두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대학에 지원하려는 정시로 지원하려는 대학의 어떤 정시 요강을 봐가지고 수능에서도 시간 안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이왕이면 100이라면 같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어느 과목에 초점을 둘 것이냐, 그리고 절대 평가가 된 영어는 대학별로 실질 반영률의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실질 반영이 높은 대학에서는 영어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실질 반영률이 낮은 대학은 이렇게 영어는 조금 다음 후순위에 밀리면 되겠죠. 그래서 목표 대학에 따라서 유리한 학습 전략을 세워라.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 자,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주중에는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침 7시까지, 아침에 7시에 나가지고 낮에는 최대한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맞춰라. 그래서 새벽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것은 자제하라. 아침형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올빼미형 인간이 많은데 수능에 대비해서는 아침형 인간이 된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1교시부터 9시 1교시부터 자신의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형 그런 쪽으로 생활 리듬을 맞추어서 이제 밤늦게까지 밤새면서 공부하기보다는 아침형 인간이 되겠다. 그래서 주중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말 같은 데는 날짜를 잡아서 완전히 하루 종일 수능 시험 보듯이 하라는 거죠. 국어, 그 다음에 수학 문제 풀고,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영어 탐구, 이런 식으로 이 수능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 주말 이제 앞으로 이제 주말 몇 번 남았을까요? 토요일, 일요일 치면 앞으로 한 뭐 6번, 8번 정도 남았겠죠. 이 동안에 하루 종일 날 잡고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죠. 실제 수능처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뭐 낮 시간에 낮잠이 와서 막 집중이 안 된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수능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시간 안배를 해서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좀 최선의 어떤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 이런 식으로 어떤 그것도 맞추어서 생활을 하는데, 주중에는 힘드니까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데 한번 하고, 쉬는 시간도 똑같이 하고,
쉬는 시간도 똑같이 쉬고 하라는 거죠. 쉬는 시간에 똑같이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연습을 실전처럼 하라. 월드컵 갈 때도 대표팀이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실전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연습을 실전처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은 정시 대학에 맞추어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네 가지를 다 잘하면 좋지만 시간을 할애한다면 어디에 예를 들어 탐구를 중요시하는 대학과 수학을 중요시하는 대학이 있다면 각각의 중요시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문제보다는 기존에 있던 걸 하고 그 다음에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새로운 문제 패턴을 해야 되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아리까리한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틀렸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에 관해서 오답을 정리하라. 그래서 이제 자신이 결국은 지금부터 컨디션을 좋아해 가지고 11월 19일 수능 날 컨디션이 100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컨디션을 쭉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도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평소에 안 먹던 비타민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또 잠을 어떻게 아침형 인간이 되도록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공부 방법이라든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해 가지고 이렇게 그 수능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높이도록 오답 정리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전처럼 오답 정리와 집중력을 유지해 가지고 오답에 관해서 자기 오답 노트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습을 실전처럼 해가지고 좀 집중력을 높이는 것으로 그 다음에 생체 리듬을 유지해서 최선의 어떤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한 달 남은 수능에 대해서 부모님들도 관심을 기울이고 자녀들이 수능에서 대박 나도록 부모님들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화이팅입니다.